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스타트업의 현주소 어디까지 왔을지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로 순방을 떠날 때도 혁신 스타트업 53곳과 함께 동행을 한 바 있는데요. 이 핀란드가 스타트업의 나라인 만큼 이례적으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주로 경제사절단으로 꾸려서 동행한 순방길이었어요. 이 한국 스타트업과 핀란드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역시 스타트업으로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이렇게 현재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스타트업 육성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 그러니까 기업의 스케일, 규모를 업시키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요. 각종 유관기관에서 다각도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벤처 투자 규모를 연 5조 원으로 늘리며 제2의 벤처 붐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수준은 어떤가요? 네,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벤처 기업이 3만 7천여 개인데요. 얼핏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스타트업 생태계로서는 초기 단계인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창업률은 0.8%밖에 되지 않는데요. 스타트업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대학생들은 진로 1순위를 창업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이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라고 하네요. 네. 게다가 중국은 유니콘 기업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잖아요. 인구수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스타트업의 환경이 잘 구축돼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는 용어를 낯설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 기업을 의미합니다. 비상장 기업이 1조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350여 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하는데요.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역시 스타트업 문화가 활발한 미국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자료를 참고해보면요. 무려 178개가 미국 기업인데요.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이 바로 이러한 유니콘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총 91개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늘어난 게 이 정도인데요. 정말 한국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그야말로 정말 희귀한 유니콘 기업인 셈이죠. 네, 그런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인가요? 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쿠팡, 야놀자, 토스, 그리고 블루홀, 옐로모바일, L&B 코스메틱 등이 바로 이러한 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국내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41.5%입니다. 그러니까 야심차게 창업을 하더라도 3년도 안 돼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타트업의 평균 근무 기간도 21개월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스타트업은 의미 그대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었던 원천 기술과 아이디어마저 사라질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스타트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스타트업 하나가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고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라도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위해 적합한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마련돼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 자금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이 부족해서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현재도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VC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 투자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3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던 지난 2012년에 비하면 투자 금액이 7년째 꾸준히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금이 기업 성장 과정이나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분산 지원되기보다는 창업 초반에 집중돼서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 하나가 업계에서 자리 잡는데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자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반에 잘 나가던 스타트업도 도중에 돈이 없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네, 지속적인 지원으로 기사회생한 예가 바로 쿠팡이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선두주자였지만 누적 손실액만 1조 원이 넘는 만성 적자로 인해서 기업의 존폐마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서 2조 2,5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다시 도약을 하게 됐잖아요. 네. 국내 업계에서는 모두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쿠팡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아마존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심하는 지원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 뉴워드는 유니콘보다 더 희귀한 기업을 의미하는 특별한 용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데카콘인데요. 석지연 아나운서 혹시 유니콘 머리에 뿔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너무 쉬운 질문 같은데요. 바로 한 개잖아요, 한 개. 그런데 이 데카콘도 이러한 뿔과 관련한 용어인가요?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 데카콘 역시 유니콘처럼 이 상상 속에 등장하는 동물인데요. 머리에 달린 뿔이 유니콘보다 더 많습니다. 바로 10개나 되는데요. 유니콘보다 더 희귀하다는 뜻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인데 데카콘은 그보다 10배 많은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데카콘 기업은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에서 초거대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과 구분짓기 위해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되는 스타트업도 전 세계 300여밖에 없는데 데카콘은 이보다 훨씬 더 적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정도가 있나요? 네, 유니콘보다 더 희귀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숫자도 당연히 더 적겠죠. 현재 전 세계에 16개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러한 데카콘 기업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기업은 공유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 그리고 공유 숙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 회사로도 유명한 스페이스X, 공유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워크, 그리고 이미지 공유 플랫폼인 핀터레스트 등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스페이스X를 빼고는 상위에 오른 기업들이 모두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데카콘 기업들 중에서도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요. 이 때문에 최근 데카콘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유 서비스 쪽으로 해야 한다, 이런 뼈 있는 농담이 관련 업계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중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공유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그래도 유니콘 기업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8개가 있는데 데카콘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보다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유와 관련된 규제도 보다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더욱이 세계 시장은 이미 유니콘과 데카콘을 넘어서 헥토콘 기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헥토콘 기업은요,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가 넘는 신생 벤처 기업을 말합니다. 이미 우버는 이러한 헥토콘 기업 반열에 오른 지 오래고요. 결국 우리 역시 이제는 유니콘이 문제가 아니라 데카콘, 헥토콘을 키우기 위한 보다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네, 전 세계 스타트업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데 국내 스타트업 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스타트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과 정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